첫 증상인 발음이 어눌해진 것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15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통은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됐죠. 이제는 뇌에 혈전이 있었고 그것이 제 뇌졸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클랜드 병원에서의 초기 진단은 왼손과 오른손의 힘을 테스트하고 발의 힘, 얼마나 밀 수 있는지, 시력 등을 검사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CT 스캔도 했던 것 같아요. 그중 어느 것도 제가 뇌졸중을 겪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왼쪽 혀가 오른쪽보다 부어 있어서 뇌졸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것을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과 연관지었어요. 응급실에 들어간 후 몇 일을 거기서 지내다가 병동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또 몇 일을 지냈어요. 그때쯤에는 제 방으로 옮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이 제 마지막 정착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도와 친구들, 가족들이 저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병동에서 깨어났을 때 하루나 반나절 정도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4일 정도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잠에서 깼을 때 아직도 월과 날짜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날짜인지 무슨 달인지도 모르겠고요. 뇌졸중이 저에게 꽤 심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왼손, 왼쪽 다리, 걷기, 옷 입기, 샤워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 영향을 줬어요. 제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그냥 생각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회복하는 거야.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전부였고, 제 첫 번째 목표는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응급실로 갔어요. 그 전에 제 의사가 미리 전화를 해서 제가 갈 거라고 알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저를 검사했어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고 눈으로 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게 하는 등의 신체 검사를 했어요. 저를 일어서게 해서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는지 확인하고 CT 스캔을 위해 데려갔어요. 병원에 12일 동안 있었어요. 그 12일 동안 언어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러 갔고 바로 뇌졸중 병동으로 갔어요. 뇌졸중 환자라면 회복하고 싶다면 인내해야 해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들이 주는 모든 것에 참여하세요. 보세요. 저는 이제 왼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가고 샤워를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몇 시간 정도 필요했어요. 전에 샤워할 때 앉아 있어야 했고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고 모든 것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네, 그게 인내의 대가예요.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죠. 알잖아요. 이틀 후 걷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제 오른쪽 다리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제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걸 알았고 제 목소리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움직임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처음에 제가 뇌졸중을 겪었을 때 도와줘야 했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도와주었고, 다음 날에는 그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결심했어요. 나아지려고요. 네. 제가 뇌졸중을 겪었을 때 영향을 받은 것은 아직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삼키는 것이었어요. 알죠? 약 3주 동안 매일 액체 형태의 음료에 집중해야 했고 그리고 제 말하기도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씨가 뇌졸중 초기 2주 동안 치료되어야 했고 약을 다시 복용하면서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3주 후 정상적인 고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삼키는 것이 좋아졌고 운동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뇌졸중은 제게 영향을 미쳤어요. 제 말을 잃었어요. 오른쪽이 마비되었어요. 글을 쓸 수 없었어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으로 걸을 수 없었어요. 왼쪽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오른쪽은,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말이 어눌했고, 글을 전혀 쓸 수 없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펜을 잡을 수 없었고, 움직임이나 걷기도 병원에 있는 동안 처음 며칠 동안 할 수 없었어요. 제 회복은 네, 제 말하기는 두 번째 주에 돌아왔어요. 여전히 어눌했지만 몇 마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걷거나 끌면서 제 오른발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게 제 오른손이에요. 펜을 잡고 연습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기능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제 말하기는 네, 방문객들과 이야기했어요. 어눌하든 뭐든 그냥 입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계속 내고 걷기, 남편이 도와주고 조금씩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조금씩 병원에 12일 동안 있는 동안 그렇게 했어요. 얼굴에 처짐도 있었지만 계속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그게 일종의 운동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달 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장애의 상실, 말하기, 글쓰기, 걷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신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연습했어요.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나니 다시 능력을 회복했어요. 잘 걷고 균형도 좋고 글씨도 잘 썼어요. 예전과 같거나 정상은 아니었지만 글자를 쓸 수 있었고 인쇄체로 쓸 수 있었어요.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인쇄체로 썼어요. 처짐도 사라졌고 감각도 돌아와서 오른쪽을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회복됐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우고 다시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심을 유지했어요. 그래, 조금씩 조금씩 이 기능 장애나 장애를 다뤄야 했어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 점점 더 나아졌어요. 좌절했어요. 이런 장애들은 독립성을 잃게 만들어서 좌절감을 줘요. 저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버스를 타는 걸 싫어해요. 다른 승객들에게 세상을 보여주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나는 뇌졸중을 겪었고 움직일 수 없다는 라벨을 붙이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애를 받아들이고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불행이나 우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뇌졸중 후에 병원에 있었고 재활병동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뇌졸중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매우 외로웠고 가족이 아내밖에 없어서 간병인에게 많이 의존했어요. 우리 둘만 여기 있고 그녀에게 의존하고 때로는 그녀의 감정과 제 기분이 서로 싸우기도 해서 꽤 불안하고 감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잠을 잘 수 없었고 2, 3주 동안 잠을 잘 수 없어서 너무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밤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해를 시도했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고 2달 동안 머물렀고 약을 받고 정신과 의사들이 저를 돌봐주었고 퇴원했어요.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불행, 우울증 같은 다양한 감정을 극복했어요. 자신이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우울했어요. 살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신을 믿으면 교회에 가고 아이들도 다니고 그렇게 약해지면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고 인내하며 운동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보상을 받을 거예요. 뇌졸중 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제가 보는 대로 살았어요. 완벽하게 행복하게 가끔씩 농담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항상 제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말을 전혀 못했지만 이제는 훨씬 잘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배운 것, 개선한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힘들었어요. 인내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이 참아야 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1초가 때로는 1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딸이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할게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멈추었어요. 그것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예요. 다른 치료법으로는 중국 한약, 침술, 마사지가 있어요. 사실 저는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가능한 빨리 힘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이 3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마사지를 하고 침술을 받고 중국 한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사실 꽤 많은 돈을 썼어요. 하루에 약 $70가 들었고 일주일에 7일, 3개월 동안 했어요. 하지만 꽤 실망했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용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별로 좋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재활 목표가 있어요. 처음에는 5분 정도 걸을 수 있었고 매우 피곤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걷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점차 5분 대신 1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빨리 걸을 수 있고 제 걸음걸이도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운동 자전거가 있어서 매일 운동 자전거를 타고 무릎을 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첫 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뇌졸중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가 지나갈 때까지 걱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해가 지나갔으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장마비는 사람들이 겪고 나서 치료받고 1년 후에 다시 괜찮아질 수 있지만 뇌졸중은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처럼 저는 항상 그 모토를 지켜요. 막대기나 돌 같은 것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사용해 보세요. 들어 올리기, 던지기 연습을 하세요. 그냥 계속하세요. 제가 식단을 바꾼 방법은 모든 기름진 음식을 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버터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마가린만 먹어요. 그리고 그 섬 음식을 모두 끊었어요. 이제는 가끔 일요일 같은 날에만 먹고 예전처럼 항상 먹지는 않아요. 이제는 채소를 더 많이 먹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한다고 했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또 다른 것은 담배를 끊는 것이에요. 끊기 어려웠어요. 걸을 수 없고 가게에 갈 수 없어서 아이들이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아니요 아빠 라고 말하며 제가 가진 담배를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없고 가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것에 감사해요. 담배를 얼마나 원하고 갈망했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요, 나아지려면 이걸 없이 나가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채소를 좀 먹어보세요.